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그 모베이스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이 회사뿐 아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보면 항상 상속 문제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배임 횡령이 되죠. 근데 자식들은 가난해.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고 난 회사를 자식한테 물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이란 게 또 저질러지고 여러 가지 그죠. 합법인데 어찌 보면 불법인 그런 방법도 많이 있어요. 우호적인 어떤 방법. 그러다 보면 중소업체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회사. 비상장 기업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비상장 기업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지분을 자녀와 그 대주주들이 쭉 갈라가지는 거죠. 갈라가지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돼. 그런데 자식들이 상속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각 업체에 배달해주는 물류회사를 하나 또 만들어요. 자본금은 1억. 물류회사를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네 25%, 내 50%. 그리고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만드는 거죠. 1억짜리 회사.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회사에서 이 회사에다가 운송권을 준 거죠. 그러면 운송을 했는데 그게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한 번 배달할 때 다른 일반적으로 한 번 배달할 때 한 100만 원 준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이익이 급증하겠죠. 그거를 다 갈라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일종의 이익을. 모베이스도 약간 그런 케이스로 제가 볼 때는 느껴져요. 모베이스는 어떤 대부분요, 회사가 일괄 관리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고 있어요.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산성이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100% 자회사들이 대부분인데, 모베이스 전자만 지분이 한 45% 정도 갖고 있어요. 모베이스 전자는 현대차, 기아차, 1차 밴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국세청에서 모베이스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요, 모베이스 전자 그 본사가 수원에 있는데 이 모베이스 전자를 급습했어요. 국세청에서. 급습을 해서 그 회사에 있는 그 회계 자료를 전부 쓸어간 거예요. 보통 세무조사라는 게 급습을 해야, 자료를 숨기고 이런 걸 못하게 되니까. 그 외에 자회사, 비상장 기업인데, 투아이 소프트랑 테크노 S, 이 두 개 회사도 같이 조사가 들어가요. 물론, 모기업인, 그러니까 지주회사 격의 모베이스도 포함은 되겠죠. 근데, 실제 조사는 들어가겠지만, 주 골자는 모베이스 전자를 우선 타겟으로 해서 다 쓸어갔다. 그리고 이 결과는요, 빨라봐야 한 올 12월 달, 요 정도로 보여요. 국세청 중에서도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사국, 여기에서 출동을 했어요. 조사사국, 여기에 어떤 성격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이 탈세를 했다. 이런 혐의를 포착, 아니면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줬든지, 그래서 조사가 시작된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세무조사 나오니까 악재죠, 악재. 악재인데 저는 달리 생각을 역발상하는 거죠. 물론 역발상이란 것도 경험이죠. 예전에도 이런 회사 되게 많이 봤어요.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빼돌리고 어떤 식으로 상속 진행을 밟아가는지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그 중간 과정에서 때로는 주식을 사둔 주주들이 억울한 피를 보는 케이스도 많아요. 예를 들면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모베이스의 이익을 이 대주주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투아이소프트, 테크노 S한테
빼돌리는 거예요.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베이스가 벌어야 될 이득을 취해야 될 돈들이 투아이소프트나 테크노S에도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국세청에서 탈세라고 포착을 하고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 진짜 탈세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탈세 혐의로 그냥 처벌을 받는 거죠. 처벌을 받아봐야 대주주가 받는 거예요. 벌금을 내도 대주주가 개인 돈을 내는 거예요. 모베이스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다. 그러면 득되는 거는 뭔데? 득되는 건 많죠. 득되는 건요. 대주주가 다 지분을 갖고 있는 투아이소프트나 테크노S한테 그동안 빼돌리는 이익을 이제는 모베이스가 그대로 다 온전히 챙겨 먹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국세청이. 한번 조사 나오고 이래 난리를 치겠는데 또 그래 못하겠죠. 그러니까 투명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베이스는 지금도 그죠.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시가총액 지금 800억인데 2024년 반기 순이익만 해도 그죠. 300억 되죠. 반기 순이익만. 반기 순이익만 300억 대. 모베이스가 지금 보죠. 반기에 한 요 정도. 후반기에 장사가 잘 되면 그죠. 1년 동안 시가총액만큼 이익을 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모베이스는 절대 지주회사가 아니거든요. 자체, 그죠. 실적이에요. 뭐, 그냥 어떤 숫자의 어떤 착각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모베이스 이 자체는 어떤 순자산 가치도, 자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인데 자산만 3천억이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엄청나게 저평가된 회사, 또 올해는 1분기, 2분기, 반기 이익에 급증을 하고 있는 이 시국이란 거죠. 결국은요, 국세청 조사 사국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했다는 건 뭔가, 그죠? 증거나 뭔가 있었어요. 그러면 약간 왜곡시키면 대주주가 모베이스 이득을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반기 실적이 요 정도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벌었다. 하반기에는 그러면 그동안 투아이소프트나 테크노S나 다른 계열사로 빼돌리는 돈들을 이제는 못한다 하면 3분기, 4분기에는 이익이 더 지금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번 국세청 조사 사국의 조사는 악재가 아니고 회사가 더 투명하게 좋게 변해가는 과정이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잘 나가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지금 그 발화 문제, 배터리 발화 문제 이런 것도 보면 그 BMS 기술이라죠.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 부분도 모베이스 전자에서 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래저래 시장이나 이슈도 충분히 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번 배터리 발화 문제로 그 BMS 테마로 급등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 이 조사 사국에 국세청 세무조사 이게 악재로 작용해서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다. 더 회사가 투명하고 좋아지고 이득이 늘어나는 굉장히 좋다. 호재다. 탈세 혐의는 대주주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지 회사하고는 아무 문제 없다. 회사는 오히려 더 좋아진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현대차, 기아차는 계속 잘 나가요. 관계사들도 돈을 잘 벌어요. 모베이스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죠. 휴대폰 사업. 휴대폰 사업도 삼성한테 전량 납품이니까 휴대폰 삼성전자 이번에 그죠? S24 시리즈를 처음으로 인공지능 폰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에는 핸드폰이란 게 껍데기만 틀려졌지 똑같은 사양,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디자인만 약간 틀려졌지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이거를 돈 주고 왜 사? 그래서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또 AI 폰이 나오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캔턴 5인가? 신제품도 나오고. 그래 되면 또 핸드폰이 한동안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니까 이래저래 모베이스는 굉장히 저평가되고 좋다. 그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국세청 조사를 오히려 매수 타이밍, 기회로 보는 게 훨씬 좋지.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저의 시각입니다.
예, 어디까지나 저의 시각이고 무조건 주식이 오른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저라면 충분히 지금을 매수 시기로 보고 느긋하게 뭐 본다. 뭐 이런 관점, 뭐 저의 관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